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내란으로 망가진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7월 23일 수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고민이 지금 뭘까요? 머리를 지끈지끈 아프게 하는 거. 뭐 장관 임명하고 못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 협상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경제가 어떻게 될지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협상인데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윤영중 랩 2050 이사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네요. 네.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과 SNS에도 네. 글 올려가지고 맞습니다. 일본하고 타결됐습니다. 뭐 이렇게 네. 올린 거죠. 네, 어제 그러니까 미국 시각으로는 하루 전날인 20일 밤이고요. 네.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오늘 오늘 오전에 아침에 봤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이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아침에 무려 2건이나 네, 협상 타결 소식을 올렸거든요. 흥분해가지고. 예, 굉장히 속도전을 좀 내고 있고, 이제 아까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고민거리, 뭐 인사도 있겠지만 아마 관세 협상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오늘을 기준으로요,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발효일인 8월 1일까지 9일이 남았습니다. 아, 9일. 네, 9일밖에 남지 운명의 않았고, 9일이네. 9일이 만약에 9일 지나면 네.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기업들은 관세율 25%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들이 선언한 네. 그대로 네, 그냥 간다면. 만약에 그대로 간다면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우리처럼 미국에 대한 대미 의존도 또 경제 그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소식은 트럼프가 일단 그 전에도 뭐 하나 올렸었는데 일단 더 중요한 이제 일본과의 협상 타결 네네네. 소식부터 이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의 원문은 네. 일단 무조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무조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못 봤는데. 네, 그거는 이제 무조건 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거는 무조건 볼 필요가 있지만, 그래도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게, 그거는 이제 트럼프가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들을 얘기하고 싶은 순서대로 네. 나열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왜 무조건 봐야 되냐면은 그걸 잘 보면은 트럼프가 뭘 좋아하고 트럼프한테 어떤 협상 카드를 내밀어야 되는지 그렇구나. 그걸 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봐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근데 그것만으로 뉴스를 파악하면 안 돼요. 예.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화면에 나오네요. 화면에 원문. 나오고 있나요? 네. 네. 지금 바로 앞서서 얘기한 것은 550억 달러의 지금 이제 그 투자를 5,500억 달러. 550 빌리언이니까. 네. 5,500억 달러의 투자를 미국이 받기로 했다. 일본으로부터. 그걸 첫 번째로 그걸 먼저 얘기한 거예요. 내걸고 있죠. 또 그러네요. 네. 관세율을 얘기한 게 아니고. 또 트럼프한테 말렸는데요. 사실 제가 저거부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일본처럼 트럼프의 상대 협상국의 입장에서 뉴스를 먼저 소개를 한 중요한 순서대로 소개를 한다면요. 네. 상호관세가 몇 퍼센트 되냐 가장 중요하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가장 중요하죠. 네. 근데 트럼프가 그걸 먼저 안 썼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그거는 투자 받기로 했다. 요거 먼저. 그거는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협상에서 얻어낸 것이니까 트럼프가 얻어낸 걸 먼저 써야 되는 거죠. 네네네. 네, 우리한테는 이제 상대국의 입장이니까요. 네. 일본의 경우에는 25%의 상호관세율을 그러니까 많은 분 헷갈리는 네. 분들이 계시는데 상호관세율이란 기본관세와 상호관세가 별도로 합산되는 게 아닙니다. 예. 기본관세가 10% 예. 처음에 4월달에 발표했던 네, 거죠. 거기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를 합산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특히 정치인 중에서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합산되는 게 아니라 이게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 이제 포함되는 25%의 상호관세율을 일본은 이번 협상의 결과로 15%로 낮췄습니다. 그러면은 기본 보편관세 10%였는데 15% 상호관세를 또 매기기로 했다고 하면 전체 합산된 게 15%인 건가요? 전체 합산된 게 15%입니다. 10%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필요 더 높은 없습니다. 걸로 하는 거. 네, 이 상호관세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좀 오묘한 표현이긴 해요. 이게 트럼프가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이걸 좀 적극적으로 본인이 이제 의미 부여를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네네네. 예, 이번 협상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일본은 10% 포인트의 관세율을 낮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얻은 게 꽤 있네. 트럼프는 모든 국가에 10%를 부과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아마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거기에 플러스 5% 포인트 정도의 수준에서 어찌 보면 관세율을 방어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일본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미국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이 관세율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제 먼저 협상에 타결한 국가들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베트남의 경우에는 20%로 타결했는데 물론 이제 베트남은 40%에서 20% 포인트를 낮췄었고요. 근데 베트남은
또 여러 가지 또 맥락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네. 미국은 또 베트남에게 많은 관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되게 얻어맞는 그런 측면들도 있거든요. 아. 예,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32%에서 19%로 네. 낮췄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 이들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또 일본은 좀 다르게 적용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일본도 10% 이상을 10%딱 맞춰서 네. 이제 인하를 함으로써 우리에게도 이제 숙제가 떨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게 아까 근데 말씀하신 게 일본 말고 또 하나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필리핀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네, 트럼프가 아. 오늘 아주 바쁜 그러니까 날이었습니다. 일본, 필리핀 두 개를 트루스 소셜에서 다 네,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에 일본의 일본이 많이 나와요. 현지 시각으로 그 이제 어제자 22일 저녁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자 아침이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어제자 저녁 7시에 트루소셜에 이제 일본과의 협상 내용을 올렸다면은 네. 그보다 한 3-4시간 전에 필리핀과의 협상 소식을 올렸습니다. 네. 필리핀과의 협상 소식은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을 찾아서 트럼프와 회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아마 그 이제 트루소셜에 올린 내용을 이제 화면에 띄워주시면요, 방금 그 마르코스 대통령과 헤어졌다. 라고 하면서 네. 하면서 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핵심 내용은 물론 이제 그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관세율을 이제 합의했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것만 먼저 쓰잖아요. 네네네. 필리핀은 미국의 관세율을 0%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네. 부각을 한 건 얘기를 안 네, 하고. 아니 미국의 부과하기로 한 것도 얘기를 했는데요. 네. 미국의 부과하기로 한 거는 이제 그 19%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원래 이제 4월 2일에 로즈 가든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상호관세율을 다 그 패널까지 준비해서 네네네네. 공개를 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때는 필리핀이 17%였거든요. 그러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좀 이상한 건데, 어떻게 된 근데 거지? 이달 초에 네. 이제 수정한 관세, 상호관세율 다시 공개를 했었는데 그때는 20%였습니다. 그래서 마르코스 대통령은 그 동안의 노력을 통해서 1% 포인트를 낮춘 것이고, 네. 반면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내줬다라고 그 보여지는데 여러 이제 일단은 미국의 그 관세율 재료 관세율 적용키로 한 거고 전 또 여기서 좀 눈여겨볼 만한 단어가 뭐였냐면은 트럼프가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reciprocal 상호 관세라는 상호적인 거, 상호 공회적인 거 reciprocal 그런 뜻이죠. tariff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상호라는 표현을 그렇게나 많이 쓰는데 근데 참 민망했던지 이 필리핀과의 협상 결과를 알리면서는 관세에다가 그 reciprocal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19% 관세 매길 건데 필리핀은 0% 매길 거예요. 우리는 상호적이고 호혜적인 협정을 했습니다라고 예, 말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도 트럼프가 정말 염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최소한의 염치는 염치가 있다. 있구나. 네, 상당히 긍정적이시네요. 예, 이런 점들도 잘 봐야겠다. 예, 아.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필리핀도 또 이거 다른 얘기인데 혹시 아시나요 이 부분도? 필리핀도 우리나라처럼 그 국방을 미국에 상당히 의존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혹시 있었나요? 미국이 네.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동맹국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네.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 일본 그리고 뭐 네네네. 나토 이렇게 네.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 한 국가가 필리핀입니다. 아. 네, 필리핀은 안보를 미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네네네. 있는 그런 국가고요. 특히 동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그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맹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도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시사점을 그러네요. 가지고 있는데요. 그 뭐 트럼프 이번에 관세 협상, 관세 전략의 가장 중요한 전략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뭐 마이런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마이런이 예전에 네. 썼던 그런 보고서들을 보면 맞아요. 이제 미국이 앞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될 되게 중요한 지렛대 중에 하나는 안보다. 우리가 안보 자산을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만큼 반대급부를 받아내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또 트럼프는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방위비를 증액하라는 이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찌 보면은 안보를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필리핀이 자국에서조차 상당히 이번에 불공정한 협상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도 이 점을 잘 감안해 가지고 협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 그러네. 우리한테 압박이 세게 들어올 수가 있겠다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큰 압박과 숙제를 받아든 셈인데요. 필리핀은 상당히 안 좋은 협상 결과를 받아들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물론 협상은 저는 디테일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그 양국이 밝힌 내용들만 보고는 이 협상에 누가 그 득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 5,500억 달러 네네네네. 상당히 이 투자의 내용 자체가 얼마야? 얼마나 되는 것인지 5조, 50조, 네. 500조, 600조, 700조 되는 돈이잖아요. 700조 원 정도 되는 예, 700조 원 투자하겠다는 투자를- 내용이고요. 뭐 LNG를 추가 구매하겠다. 그리고 뭐 자동차 뭐 시장을 열겠다. 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아마 악마는 디테일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어느 국가가 더 이득이고 손해다라는 것이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아무튼 그래도 8월 1일을 앞두고 이제 25%가 적용될 관세율을 15%로 낮췄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한 불확실성을 없앤 측면이 있고 그러네요. 오늘 마침 또 일본의 증시는 많이 올랐거든요. 아. 우리는 지금 9일을 앞두고 상당히 불확실성에 그렇죠. 놓여 있기 때문에 정치가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아주 큰 숙제를 오늘 부여받았다라고 볼 수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제 쫙 증시가 좋고 상법 개정안 이후에 탄력 받다가 지금 며칠 불안한데 참 근데 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억울한 생각이 좀 드는데 원래 사실상 관세가 별로 없는 미국과 일본 관계, 한국과 미국 관계였는데 관세를 25% 매기겠다고 해놓고 15%로 깎아주니까 굉장히 깎아준 것 같은 관세를 덜 매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상한 네. 효과를 내고 있네요 지금. 원래는 우리는 한미 FTA라는 거를 네. 맺은 국가이기 때문에 관세가 무관세 국가인 기본적으로 무관세죠. 무관세 국가인 네.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자기네들만의 산식으로 한국은 미국의 50%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4월 2일에 맞아요. 예, 네. 그 해방의 날 본인들의 얘기하는 그 리버레이션 데이 날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자비가 있기 때문에 50%의 절반을 깎은 25%만 한국에 부과하겠다. 예, 모든 나라들의 우리가 적용받고 있는 관세율의 절반을 깎아서 그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산식도 좀 웃긴 산식이었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그런 이제 25%의 관세율이 지금 부과받은 상황이고 8월 1일 사실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중요한 순간인데 일본은 아까 뭐 그 디테일을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뭐 알래스카의 가스에 투자하고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다면서요? 트럼프가요. 그런 거는, 예. 그 사실 오늘 아침, 그러니까 미국 시각으로는 어제 저녁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뭐 점심 때쯤에는 마르코스 대통령하고 직접 회담도 네네. 했고요. 저녁 7시쯤에는 일본과의 협상 결과를 알리기도 했는데요. 그날 저녁에는 백악관에서 립세션이 있었거든요.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하는 리셉션이 있었는데 그 립세션에서 한 발언이 또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보도 내용이 뭐였냐면은 일단 알래스카주의 이제 액화 천연가스 LNG 개발 사업이죠. 이거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온 사안이고 네네네. 한국에도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 사업에 미일이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고 이 발언 내용이 이제 언론 보도가 되었는데요. 아마 이제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 게 거기 개발된 곳에서 바로 이제 정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한 1,400km 정도를 가스관을 이어가지고 정제를 하는 곳은 또 알래스카의 남부 지역으로 가져와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얼음판을 또 뚫어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고 굉장히 고난도의 그런 개발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사업이 일단 사업성이 있으려면은 어느 나라가 어느 정도 규모를 사준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또 투자 유치가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지금 양국의 공식적인 채널에서는 아직 이것과 관련된 뭐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나 이런 것들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트럼프가 뭐 공화당 의원들 앞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협상 내용에는 어느 정도 들어가 있지 않았나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이게 트럼프 협상의 또 특징이긴 한데요. 양국의 공식 채널에서 나온 거 말고 네. 각국의 언론 보도도 챙겨봐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일본 언론 네네. NHK와 일본 언론 네. 보도에서는요. 일본의 자동차 부문의 관세율이 12.5% 적용을 받게끔 협상 타결했다라고 또 보도가 그래요?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번에 상호관세인 15% 포인트보다도 조금 낮은 더 낮은 관세율을 건가요? 품목별 관세로 적용받게 되지 않았나라고 추측이 되어지는데요. 또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일본은 아마 이제 자동차 산업이 일본에 있어서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고 네. 자동차 많이 수출도 하고 또 현지에서 생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자동차 부문에서는 일본이 좀 유리한 협상 결과를 얻지 않았나. 특히 일본은 최근에 무역협회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일본이 미국 남부 지역에 상당한 한 7만 명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네. 미국의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이 그 미국의 상당한 공장들을 또 운영하고 네, 네, 있거든요. 네, 네. 아마 이것을 지렛대 삼아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연구 보고서도 나온 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품목별 관세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가 간에 통으로 매기는 이 상호 관세가 있고 그리고 품목별로 다르게 매기는 철강이면 철강, 자동차면 자동차 이렇게 다르게 매기는 관세가 있고 지금 이 시스템으로 관세 매기겠다고 미국이 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죠. 근데 그 중에 네. 자동차 부문에서 12.5%를 일본이 얻어냈다. 그러면 요거는 이것도 상호 관세하고 합산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합산 안 될 겁니다. 아, 안 되고요. 네. 별도로 12.5. 여기에 만약에 일본 자동차가요 12.5 플러스 15를 받게 되면은 그거는 그냥 이건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협상이 아닌 거거든요. 망하라는 거죠. 망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5%를 받았다고 일본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 거 보면은 15%가 아닌 12.5%를 받는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뭐 의약품 관세, 품목별 관세의 경우에는 트럼프가 또 2배를 인상하겠다. 막 맞아요. 이런 식의 또 네, 네. 별도 발표를 내놓고 네. 반도체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 막 이렇게 네. 넌지시 또 암시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반도체, 의약품 다 우리나라랑 엄청나게 관련 있는 그러니까요. 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고 이재명 대통령에도 큰 숙제를 좀 받았다라고 볼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거 언론에 나온 건 자꾸 말이 바뀌고 그래서 어지러운데 하여튼 품목별로 철강, 알루미늄은 뭐 50%, 자동차는 25%, 뭐 의약품은 막 100%도 넘게 이렇게 막 보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을 줄 것이고 1년에서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에 현지의 생산 시설을 다 미국으로 옮겨라 라고 했습니다. 네네, 또 네. 한국의 경우에는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많은 의약품들이 미국에 네.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지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런 또 생산 시설도 미국에 많이 옮기면요. 네네. 뭐 기업이야 뭐 어느 정도 이윤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은 네. 한국 경제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직 보도가 다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군요. 그러니까 좀 보도를 지켜보면서 일본이 어떻게 타결했는지를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다른 나라랑 어떤 협상 결과를 내놓는지 또 그때마다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가 어떤 맞아요. 메시지를 내놓는지 맞아요, 이거 다 맞아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상팀이 가져야 네. 될 그런 전략적인 포인트가 되겠군요. 상대를 알아야지 네. 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네. 협상팀이 우리나라 얘기를 좀 돌아와 보죠.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해. 네. 인도네시아 협상 결과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맞다. 요거 아까 우리가 말씀해 눈여겨볼 주셨는데. 부분이 많은데요. 인도네시아는 이미 협상이 타결된 국가죠. 네네네네. 베트남, 인도네시아, 네네. 영국, 아까 베트남, 말씀 인도네시아 주셨죠. 이렇게 네. 타결이 되었었는데요. 일단 당시에는 19% 포인트로 32에서 29%로 관세를 낮췄다라는 것만 많이 보도가 됐는데 어저께 또 트럼프 정부가 어저께 또 보도가 나온 내용이 고위 당국자발 기사로 해서 인도네시아와의 추가적인 협상 구체적인 내용들에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그래요? 있는 어떤 내용들입니다. 거죠? 네. 일단 인도네시아가 인터넷 빅테크에 세금을 매기려고 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그러지 않기로 했다. 이것이 자유 인터넷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신호이자 업적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 한국은 이제 그 온플법이라고 온라인 온라인 플랫폼. 플랫폼 그 규제법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실은 더 인도네시아보다는 이 법에 관심이 많고 또 우리는 그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 자국 온라인 플랫폼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이나 이런 내용 자체가 지금 한국에 주는 어찌 보면 넌지시 압박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된 온라인 플랫폼법이 예. 그러니까 다국적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그 뭐랄까 프로바이더들 그 납품하는 이 사람들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 지키겠다 이런 네, 법안인 거죠. 그런 내용들도 담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을 여러 가지 규제를 하거나 네네. 공정한 시장의 행위를 독과점이 하거나 되지 않도록. 그런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지 말라고 지금 압박을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도요. 그 농산물 선적 전 검사와 인증 용건 철폐한다.
예, 그리고 자동차에 있어서도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을 수용한다. 이것도 예전에 한미 FTA 때도 상당한 논란이었던 주제들인데 있었던 거네. 예, 그리고 또 의료기기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미국 식품의약국 인증 (FDA라 그러죠). FDA 인증과 사전 판매 허가를 인정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겼습니다. 지금 다 우리나라랑도 다 연결되어 있는 의제들인데요. 네네네. 이걸 왜 하필 어제 발표했을까? 이거 한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이걸 발표한 것 자체가 이건 상당히 한국을 좀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느낌을 그러네요. 받았습니다. 예. 그 인도네시아 협상 결과를 흘리면서 예, 이미 끝난 얘기를 예, 굳이 어제 발표한 거 보면요. 압박하고 있는데 예. 압박을 잘 견딜 수 있는지 협상팀이 누군지 요거 좀 이야기해 주시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침 뭐 어제 이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도착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내일 이제 미국으로 떠납니다. 이번 신임 이번에 그렇습니다. 이제 뭐 취임한 지 얼마 네. 되지도 않아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네. 이제 바로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고요. 하지만 뭐 베테랑 경제 관료니까 그렇죠. 잘 그 하겠죠. 아마 협상의 최종 파트너가 누구냐, 막 이런 것도 옥신각신을 했었었는데요. 이것도 미국이 정한 겁니다. 미국이 스콧 베센트 이제 재무부 장관이랑 네네. 그리고 이제 USTR 대표. 예, 그 무역 대표부라고 하죠. 무역 대표부 대표 이 두 명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네네. 2+2. 무역 대표부의 협상 파트너는 통상교섭본부장이고 네네. 재무부 장관의 협상 파트너는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2+2로 가는 걸로 이제 우리도 정해졌고요. 물론 이제 원래 협상 파트너로 예상됐었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조현 외교부 장관도 다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고요. 네네네. 2+2 회담의 첫 번째 회담은 25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25일에 바로 타결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좀 며칠 더 협상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8월 1일까지 뭐 굉장히 촉각을 다퉈서 협상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대통령실에서도 좀 변화가 있더라고요. 네. 저번에 우리 방송도 출연하셨던 송기호 변호사가 지금 대통령실에 조인했었는데 이번에 그 통상 안보, 무역 안보 뭐 이런 쪽을 맡는 쪽으로 인사가 났더라고요. 네, 저도 송기호 변호사님 네. 굉장히 오랫동안 눈여겨봤고 상당히 실력 있는 정책 전문가셔서 이번에 중용이 되셔서 참 반가운 소식이었는데 국정상황실장으로 처음에 네네네네. 갔었죠. 네. 근데 이번에 저도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경제안보 비서관으로 경제안보 비서관. 예, 자리를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아. 물론 이제 직급은 같은 직급 뭐라고 표현하죠? 그 1급이에요. 예, 1급. 같은 비서관, 예. 국정상황실장도 1급, 경제안보 네, 비서관도 아무튼 1급. 그 직급이 같기 때문에 뭐 수평 이동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던데요. 아마 그래도 국정상황실장이 상당히 또 중요한 자리이기도 네. 한데 또 지금의 또 현재의 특수성을 좀 고려해서 이분이 원래 한미 FTA 네. 협상 당시에도 네. 전문가로서 활약을 했던 분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그때 엄청난 활약을 했죠. 네, 그래서 아마 그걸 감안해서 이번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구원투수를 투입한 것 같네요. 전문가로. 협상 내용 중에서도 될지 얘기할 것들이 좀 모르겠는데 많은데 협상 내용 중에서 꼭 짚어봐야 될 것 포인트 몇 가지만 말씀 주시죠. 알겠습니다. 뭐 아마 소고기나 이런 부분 농산물에 대해서는 뒤에 그거 출연할 조금 있다가 국회의원 임미애의원 나오시거든요. 이 네. 농산물 협상에 대해서는 다뤄주실 겁니다. 네, 끝까지 최고 들어주시고요. 전문가시니까 네. 임미 의원님이 해주실 거고 저는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뭐가 우리의 중요한 지렛대이고 또 트럼프의 성향을 반영하면 감안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많이 지금 내세울 것인가. 트럼프는 일단 그 본인이 가장 내세우고 싶어하는 것, 그러니까 일본에게는요 5,500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받았다. 네네네. 심지어 그것에 그 프로핏, 그러니까 이익의 90%는 우리가 가져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긴 한데 아무튼 툴소션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니 투자하는 사람이 이익의 90%를 상대한테 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그 광고를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사실 주고 그리고 우리가 또 얻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이 4천억 달러 규모의 그 투자 유치 펀드를 미국에게 이제 그 한다라는 그런 걸 지금 제안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좀 잘 방어할 필요가 있는 게 일본과 한국이 뭐 1인당 GDP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사해졌다라는 보도도 나왔지만 엄연히 경제 규모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그렇죠. 국가고 일단 인구가 2.5배 차이가 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바이든 정부 때 또 바이든 얘기를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에
그 지난 한 5년의 시기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가 일본보다 더 많이 투자했습니다. 네, 네, 네. 경제 규모가 우리가 일본보다 네. 적고 독일보다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독일 일본보다 우리가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감안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4천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는 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수준인 거죠. 아마 그 많이 예상되는 것 중에 하나는 LNG의 구매량을 좀 우리가 네, 네, 늘리는 네. 것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잘 받아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상호관세율 자체를 잘 받아내는 것, 네. 그거 굉장히 일단 우리는 일본한테 지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의 15%. 숙제는 15% 일단 목표는 15%부터 네.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것보다 낮아지면은 굉장한 성과를 거둔 네. 거고 일단 15%는 사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세, 의약품 관세, 철강, 알루미늄 관세 다 우리나라랑 아주 밀접한 그렇죠. 관련들이 있고 네.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를 적용할 수도 있는 품목들이거든요. 네. 게다가 반도체 관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방어를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일본의 경우에는 자동차 관세, 품목별 관세를 잘 받아냈다 그런 평가들도 있으니까요. 우리도 아.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 가지고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또 여론조사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네, 따르면은 네, 네. 15%까지는 그래도 버틸 수 있다라는 이제 기업들이 상당수였지만 네. 그 이상이면 정말 곤란하다 그런 아. 조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잘 감안해서 국내 기업들과도 잘 소통해서 미국과 네. 협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잘 지키면서 또 협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쌀하고 소고기는 절대 다루지 않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데 그건 잘 하는 건가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 저도 오늘자 한겨레 신문에서 아마 대외경제장관회의의 그런 이제 내부 내용을 네, 취재를 네, 해가지고 보도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도 잘한 그런 협상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고기를 그 미국이 얘기를 했던 게 과연 진짜 소고기 시장에서 그 30개월령 이상을 그 우리에게 꼭 팔고 싶어서 그랬던 건가? 아니면 이거를 먼저 흘려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이걸 지켰지라고 하면서 다른 걸 혹시 또 더 내밀려는 거 아닌가? 원래부터 그걸 진짜 협상카드로? 하려고 그랬던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 들어와도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안 살 수도 그러니까 있을 것 오히려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 30개월 사람들 좋은 소고기를 사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지금은 미국산 소고기가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를 하는 것인데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가 들어온다면은 한국 사람들 상당히 안전성에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산 소고기 다 잘 팔릴지 저는 의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슈가 많은데 시간이 빨리 세계 가네. 편한 몇 그러니까 가지 업데이트 좀 해보죠. 근데 제가 그냥 감으로 얘기해 보자면 주한미군 주둔비 그리고 국방비 증액 이런 것들 좀 받아주면서 네. 대략 일본하고 비슷한 수준의 타결을 이뤄내지 않을까. 다만 품목별 관세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네. 해봅니다. 국방비 증액 경우에는 우리도 어느 정도는 좀 할 해볼 수 수 있는 있어요. 특히 해볼 수 뭐 있어요. 우리나라의 방산 업체들도 있으니까요. 네네. 예. 그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고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임미애 의원하고 인터뷰할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윤형중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